나 시네필 제재. 오늘 정말 영화세의 길이 남을 세계 최고 작가님을 만나러 왔어. 정말 떨려. 안녕하세요. 시네필 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시네필 제재예요. 네, 반갑습니다. 작업실이에요, 작가님? 어머, 일단 남산이 보이네요, 작가님. 너무 좋다, 너무 느낌 좋다. 영감이 솟겠는데요? 아, 역시 우리 작가님은 스탠리 큐브릭 책이 있네. 네, 저희 PD님 책상이긴 해요. 그렇군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네, 예. 반가워요. 저희 진짜 그때 칸에서 만나 뵙고. 네, 맞아요. 작가님 진짜 팬이에요. 3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월이 참 야속하네요. 그때가 벌써 3년 전이라니 엊그제 같은데. 게스트 초대해서 하셔도 너무 재밌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아, 저희는 지금 그날 제가 탕웨이님을 아직 못 만났었어요. 칸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안에서. 근데 녹화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빨리 만나려고 갔었죠. 너무 다시 뵙고 싶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작가님의 커리어를 한 3가지 사건 정도로 생각을 해와 봤어요. 그래서 포스터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시네필들은 포스터를 늘 이렇게 직원통에 들고 다녀요. 왜냐면 포스터를 접는 일들은 그건 예의가 아니죠. 자, 첫 번째 사건은 장르가 멜로입니다. 어떤 사건일지 바로 칸의 연인입니다. 칸의 연인. 对我是个朴赞郁导演。 논리적으로 접근한 편인 것 같아요. 여기 탕웨이 씨 그리고 우리 정석현 작가님이 계시는데 탕웨이 씨가 아니면 나는 멜로는 안 써요. 선언을 하셨다라고 들었어요. 사실 탕웨이님은 좀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빠져들잖아요. 네, 자기 영혼을 갑자기 찾게 되잖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너무, 예제님도.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플러팅을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요. 포즈 자체가 지금 I love it. Am I cute? Come to China. 진짜? 네. 제가 그때 현장에 갔는데 탕웨이 씨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얘기하는 사람과 영혼의 연결을 느꼈다는 거예요. 就是他们的那种交流，在眼神里的东西给了我。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면 저는 못 느꼈거든요. 왜냐면 저도 다른 분들과 똑같거든요. 그 전에 탕웨이님 사진 인터넷에 막 찾아보고 네네네네. 영화 보고 막 감탄했는데 갑자기 나랑 영혼이 연결돼 있다 하니까 옛날에 한 2000년 전 우리가 한 부족이면 탕웨이님은 무녀? 영혼이 없는 사람의 영혼도 찾아서 연결해 주시는 분.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빠져들잖아요. 네, 자기 영혼을 갑자기 찾게 되잖아.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비유를 하셔도 2000년 전으로 가세요? 저는 2000년 얘기하시길래 뭐 2000년대 있잖아요. 뭐 2000년, 2000년? 월드컵 얘기하실 줄 알고. 아 월드컵 때 그 전화받아. 서기타냐. 그때 그 느낌이 좀 받았었는데 갑자기 2000년 전 무녀 이렇게 하니까 1만 년 전.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 이야기는 있잖아요. 2000년 전에도 이야기가 적용이 됐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로맨티시스트세요. 지금 근데 탕웨이 씨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석영 작가님이 하는 작품마다의 그 배우분들에 대한 애정이 작아지고요. 특히나 저희 김고은 씨도 문명특급 나오셔서 그때 정석영 작가님과 작은 아씨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 작가님이 맨날 이거 보고 나서 사랑한다고 문자 보내고 막 그러셨다고 했는데 문자가 오고 가다가 끝을 사랑한다로 끝나는 고은 씨 사랑해요. 그리고 작가들은 자기 대본의 약점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고은 씨는 부족한 부분들을 또 몸짓과 호흡과 또 리듬 같은 걸로 다 채워서 연기를 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솔직히 저는 경외의 감정에 가깝거든요. 존경해서. 저 고은 씨한테 영상 편지 해도 돼요? 아 그럼요. 예 하세요. 네. 고은 씨, 은준과 상은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성공 기원하고요. 화이팅. 아 진짜 왜 그래? 근데 지금 은준과 상을 너무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제 김고은 씨가 북극성 이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은준과 상은 작가님도 저랑 지금 똑같은
감정이세요. 고은 씨에 대한. 제가 예언을 했거든요. 언니는 고은 씨를 사랑하게 돼요. 뭐지? 여기 너무 약간 혼미해. 언니는 고은 씨를 사랑하게 돼요. 사랑을 예언하는 사랑 예언가. 작가님 사랑해요. 진짜 안 받아주실 거 진짜 안 받아주셔. 이번에 또 북극성에서 전지현 씨가 정말 제가 정석영 작가님과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라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문주 역할을 연기할 때는 뭔가 작가님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제가 정석영 작가님이 된 느낌. 지현 씨는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네. 너무 밝고 네. 너무 재밌는 분이기 네. 때문에 솔직히 배우분들이 막 편하지 않거든요. 제일 스스로 없는 사람이고 되게 편한 배우예요. 처음에 밥 먹으려고 만났는데 제가 피칭을 시작했어요. 20분 동안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피칭을 했는데 지현 씨가 할게요. 모든 작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캐스팅. 북극성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김유한 감독님과의 대화, 이야기들 속에서 좀 탄생을 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탄생을 한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작은 아씨들 네. 끝날 무렵에 감독님은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힘 있는 여성? 힘 있는 여성을 지켜주는 남성? 그런 멜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다. 그래서 저는 병원 잘생겨야 되겠다. 왜냐면 전지현이니까. 로또 맞은 기분이셨다고요, 강동원 씨. 캐스팅 됐을 때. 네.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막 입이 찢어져라고. 그래서 나를 고용하십시오. 개인 경호원으로. 나를 고용하십시오. 이거 고용하라는 거잖아요, 진짜로. 이거 로맨틱하다고 난리 났어요. 잠깐. 계약서 쓰고 고용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로맨틱해. 아니 개인 공무원으로 하자라는 거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북극성의 가장 로맨틱한 대사는 꿈을 꾸었다라는 한 여자였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한 여자였다. 잠깐 본 사람이지만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느끼려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목적이나 뛰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부족한 거 그런 거를 한눈에 보고 느낀 것 같아요. 가까이서 느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게 더 로맨틱하잖아요. 그래서 찬호가 문주의 호흡 같은 거. 확실히 시네필로서 나아갈 길이 멀다라는 진짜 그 뻔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손잡고 뭐 뽀뽀하고 이런 로맨스 씬이 아니라 지금 3화에 자리를 바꿉니다. 야, 이런 장면은 진짜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저도 놀랐어요. 저는 이 장면 이렇게 안 썼거든요, 쇼고에는. 저는 산호가 폭탄을 잘 해체하고 네. 문주를 잘 지켜야 되니까 네. 제가 쓴 초고에는 네. 성공적으로 해체한다. 아, 그게 끝이에요? 해체 성공. 해체 성공. 근데 제작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 않냐. 뭔가가 일이 일어나야 있어야 된다.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네. 이런 종류의 폭탄을 해체하는 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안전하게 터뜨리는 거. 자리를 바꿔서 본인이 가장 위험한 그 자리에 앉고 문주를 안전한 곳으로 내보내고 터지도록 하는 거. 네.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를 듣고 네. 다시 이렇게 고쳐 썼죠. 아. 멜로란 게 이런 거구나. 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 캐릭터 설정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해요. 전지현 씨가 이제 대선 출마를 하게 될 텐데 힘 있는 여성부터가 저는 네. 어려웠어요. 제 필모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쵸. 일단 정상적인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쵸. 이렇게 결점을 넣으신다고. 네, 뱀파이어, 유괴범 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힘 있는 여성? 엘리트 정치인이잖아. 그쵸. 저도 약간 그 김혜숙 씨가 딱 대통령으로 나오는데 너무 그 포스랑 정말 원래 거기 계셨던 분처럼 너무너무 저도 되게 막 충격적인 등장신이었어요. 너무 그게 멋있으셔가지고. 저는 진짜 운이 이런 면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쓸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해주시는데 제가 선생님이 하실 대사를 막 맘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잠깐만 그럼 치얼스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여기 머신인가요? 아니면은 사온 건가요? 싸운 거예요. 역시 시판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희 시네필드는 보통 드립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우리 또 배우분들 얘기했으니까 막간 밸런스 게임! 김인숙 씨와 함께 100만 원 받기 대 영원히 캐스팅 못하고 100억 받기. 100억.
김혜선 선생님한테 제가 50만 원, 50만 원 심지어? 100억 받고 50만 원? 100억 50억. 받고 50만 원? 50억 입금. 아니 이렇게 많은 소리 없이 100억. 방금 그렇게 운이 좋았다고. 저는 진짜 운이 이런 면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걸 원하실 거 아니에요? 영원히 김혜숙 씨와 작품을 못 하는데요? 다른 거 함께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100억이 있잖아. 아, 100억으로 여러 가지 뭐 투자도 할 수 있고 다른 일들을 도모할 수 있다. 영화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시네필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내 세상이 무너졌어. 자, 그다음 5살이 된 전지현과 놀기 대 전지현 5명과 놀기. 전지현 5명이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전지현, 나랑 노는 전지현, 돈 벌어오는 전지현, 여러 가지 전지현들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5살이 진짜 자신 있어요. 5살. 인간의 나이에서 5살처럼 귀여운 게 없고 아, 그래요? 네, 5살이 된 전지현과 논다면 한 40살이 된 전지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왜 인생 스포를 벌써 하세요? 아니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럼 얘가 깜짝 놀라겠지? 세상에 그런 사람 다 있구나. 근데 그게 자기야. 어머, 이걸로도 신호를 쓰시네. 김고은의 오해로 절교하기 대 내가 오해해서 절교하기. 하나, 둘, 셋. 김고은의 오해를 절교하기. 억울한데요, 내가. 저는 살다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고은이 오해한 거니까. 근데 제가 오해한 거면 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죠. 왜요? 풀 수 있잖아요. 영상 편지를 보내다니. 작가님 사랑해요. 이렇게. 제가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탕웨이가 공유하는 추억 내가 전부 있기 대 탕웨이가 전부 있기. 하나, 둘, 셋. 탕웨이가 있기? 뭐 어렵지가 않아 밸런스 게임이. 이게 왜 안 어려워요? 저는 하루 종일 지금 고민했는데 왜요? 탕웨이님은 원래 잘 잊어버려요. 뭐든지. 저번에 제 생일 물어봤거든요. 생일을 물어보고 분명히 저장을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근데 왜 내 생일 물어보지? 하고 나름대로 기다렸죠? 문자라도 주려나?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잠깐만. 저는 그때 탕웨이님하고 생일 주고받아가지고 문자 보냈어요. 내 생일엔 없었다니까 문자가.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어. 실제로 전부 다 잊으셨구나. 일단 내 생일 잊어버렸어. 아니 타인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인터뷰 와서 경찰서에서 자기 집 물어보면 알려줄 거라고 했거든요. 然后找不到我的话，去警察局就可以了。 놀러 오라고. 그럼 다 그건 거짓말이었네요. 그럼 오시면 누구세요? 이렇게 시작하잖아. 뭐든지 다 새로 시작했을 때 또 영원하고 연결이 되니까. 다시 리커넥트. 괜찮아 그래서. 그리고 오늘 지금 밸런스 게임 다 너무 쉽다고 하셔가지고 좀 자존심 상하네. 100억부터 쉬웠어. 팝콘 소리마저 실은 나에게 영화의 일부지. 나의 몰입을 방해하는 리얼리즘의 일부. 저희 두 번째 장르 코미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코미디를 썼었나? 아니요. 우리 작가님의 인생 제 인생이요. 전혀 예상 못하죠. 바로 바바리 코트가 너무해. 너무 훌륭한 작가예요. 한국에 이렇게 재미있는 감독님이 있구나. 비슷해서 잘 불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어느 날 야, 시나리오 쓰는 거 세상에서 제일 재밌지 않냐? 그러니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왜 재밌을까? 작가님께서 임필성 감독님과 박찬욱 감독님과 같은 동네에 사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나름 시네필이었어. 그때가 제일 시네필이었다. 왜요? 로드쇼 같은 스크린 이런 잡지 보고 그랬었는데 네. 어느 날 제가 지하상가에 가는데 진짜 바바리 이분 감독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네필이니까 네. 아니 저 승행이 안 된 감독님 지나가시네? 딱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 흥행이 안 된 감독님이 지나가시네. 딱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20여 년 동안 같이 일하게 될 줄이야. 내가 저 흥행 안 된 감독님이랑. 맞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적인 감독님은 아니셨어요. 갑자기 일하는 중에 칸에서 상을 타게 되셔서 이게 웬 떡이야? 네, 제가 세계적인 감독으로 일을 하게 돼요. 델롱 대리라고 하죠. 그런 거. 네네네. 박찬욱 감독님도 깐에서 한 10분 정도 짧게 만남했었는데 쓰시는 거를 누가 또 지우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런다고 들었어요. 작업 방식이. 친절한 금자 씨 때는 콘도 같은 데 가서 그럼 저랑 감독님 이렇게 앉고 마주보고 컴퓨터 이렇게 세팅을 하고 여기 소파가 있으면 제작진 쫙 앉아 있어요. 너무 부담스럽게 왜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너무한지 안 너무한지 이제 판단할 여유는 안 되고 편파적이야.
다 감독님 쓴 게 더 재밌대. 블라인드 테스트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말씀하시고 감독님? 감독님. 이런 식인 것 같은 게 제 느낌에. 너무 편파다. 그래서 한 세트라도 따보자. 더 열심히 하려고 했죠. 진짜 힘드셨겠다 그때. 당신은 하루하루 생존이니까 집에 또 안 보내주잖아요. 너무해. 밥은 맛있는 거 먹여줘. 그래요? 그럼 됐지 뭐. 네. 창의적인 작업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것들이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구원자를 원래 구세주라고 쓰셨는데 그걸 이제 맞아요. 구원자로 이렇게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세주? 그쵸.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여호와가 나와야 있었는데 될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이렇게 살살살 고치고 거기다 구원자로 써 넣으셨어요. 그것도 들었어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 누나?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라고. 희망을 버리라고 했더니 감독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덧붙여 주셨죠. 그게 근데 요새 300만회 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대사가? 힘이 어떻게 나지? 희망을 버렸는데 또 그게 위로가 된다. 저희 영화 스코어보다 훨씬 넘는 네 맞아요. 영화를 본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되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저 극장에서 봤어요 작가님. 76만 명 중에 네. 저도 신기해요. 제가 그걸 극장에서 봤다는 게. 저는 진짜 웃길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웃다가 심지어 진짜 우리가 쓸지를 못했어. 너무 웃기. 웃기가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 막 웃다가 의자 떨어지면 어떡하지? 싸늘한 거예요. 아무도 웃질 않아. 의자가 그대로야. 그니까요. 감독님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할 때도 너무 만족하셨었어요. 수많은 댓글 막 100개 있으면 한두 개나 좋을까? 그걸 찾아가지고 읽어주시더라고요. 야 이게 내 영화 중에 제일 재밌대. 그건 아니지 않나요? 긍정적인 편이죠. 야 내가 그 어떤 사람 만났는데 진짜 사이보그지만 그냥 명작이래. 이렇게 하다가는 로우 필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 나는 명작 필름이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감독님이랑 얘기하다가 화가 나거나 이런 일 별로 없는데 진짜로 조금 빡침이 조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어느 날 이제 시나리오 쓰다 밥 먹으러 스태프들이랑 같이 길을 걷다가 너무 즐거우신 얼굴로 야 시나리오 쓰는 거 세상에서 제일 재밌지 않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뭔가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이분은 왜 재밌을까? 아니 시나리오 쓰는 일이 힘들잖아. 힘든 일은 누가 하고 쉬운 일은 누가 하는 거지? 감독님이 쓰는 부분들 저는 그게 너무 재밌고 좋거든요.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미없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나라도 정신 차리자. 안 그러면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되고 말아.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가고 그래. 감독님은 재밌어 하세요. 저는 힘든 길을 가겠습니다. 아니, 살짝 눈물 고이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라고 생각했어요. 힘든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그 고행길 선택하겠습니다. 감독님이랑 저랑 생각하는 방식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 둘이 함께 있으면 시너지가 난다기보다는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사이보그지만 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저희도 고민입니다. 근데 저희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고. 아 맞아요. 왜 그럴까요? 왜 좋아하는 걸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도 않을까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20년 걸렸잖아요. 그쵸. 지금 300만 릴스 기록하는데 이거 어떤 이야기들은 천천히 가닿고 어떤 건 빨리 닿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섞어서 잘 넣을 수 있어야 하려고 한 작품이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은 파도처럼 한 번에 밀려오는 잉크처럼 맞아요. 번져가기도 하는 거군요. 네네. 사이보그지만 괜찮아가 아픈 손가락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마더 때 이보영 씨가 이거는 시청률 이번 편은 잘 안 나오겠네요. 이번 편은 잘 나오겠네요. 그 눈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셨다고요. 저는 3부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근데 보영 씨가 3부가 제일 안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좀 아닌데? 3부가 재밌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방송을 하고 나니까 3부가 진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전은 보영 씨도 제일 좋아하는 부가 3부였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아 진짜? 이래서 저는 시네필인가 봐요. 우리 읍내 에밀리 대사 읽으라고 하잖아요 해나한테. 그래 심의부까지 봤구나. 그 마지막에 바빠서 못 봤던 그 아름다운 세상의 안녕 이러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워. 그 진가를 몰랐던 세상이요. 안녕. 그 장면 너무 좋죠. 밤새 봤어요. 지금 마더가 첫 드라마였는데 거기서 배운 한 줄은 뭐예요? 드라마 쓰는 거 너무 좋구나. 근데 왜냐면 제가 영화 할 때는 가족들한테도 보지 말라고 해요. 근데 드라마는 친척들이 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야 너 어렸을 때랑 똑같다. 진짜?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울고 약간 황홀할 정도로 좋죠.
워킹 사이클이 어떻게 되세요? 몇 년 주기로 이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끝난 다음날 그냥 새 작품 써요. 같이 병행하진 않아. 이렇게 열심히들 사니까 우리들이 힘들어지는 거야 정말로. 근데 북극성도 끝날 다음날 곧바로 휴식이 없어요? 못 쓰면 이 방에서 못 나간다. 그냥 탈출 게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원래 그 작업하시기 전에 워킹패드 한 20분 걷고 시작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워킹패드보다는 그냥 나가서 러닝을 하세요? 굉장히 외향적으로 바뀌셨네요? 저 그냥 뛰려고 한 게 아니라 저 그냥 길에 걷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앞뒤로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침 운동화 신고 있었고 해서 저도 뛰어야 되나? 그래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휩쓸리는 스타일이시구나. 네, 정말 뛰려고 안 했고 날씨가 좋아서 걷고 있었어요. 부안해동 러닝을 하셨구나. 저 사람들이 안 볼 때 한 5분 뛰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될 5분 달리기란 책을 샀어요. 인터벌. 네. 근데 왜 안 볼 때 뛰시는 거예요? 좀 내향적이라서 눈에 안 띄려고. 내향인들의 러닝은 사람들이 안 볼 때 5분 뛰고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면 걷고 네, 네. 인터벌을 그렇게 하는군요. 뛰다 보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오히려 관객들이 많은 건 방해만 돼. 난 빈 좌석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거야. 자, 막간 코너 한 줄 평을 맞춰라! 준비해 왔는데요. 요거 보고 어떤 영화인지. 이 영화는 4시 전후로 보는 것이 좋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밖으로 나와 어둑해진 하늘을 보면 밀려오는 여운과 함께 영화가 계속 이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헤어질 결심. 정답입니다. 파도. 여기 파도가 느껴져요. 밀려오는 건 보고도 딱 그게 오시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영화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할 거야. 박쥐. 사이보그지만 괜찮은 아닐 거 아니에요. 사이보그지만 괜찮합니다. 진짜? 아 진짜? 이거 근데 좀 공감 가지 않으세요? 나 그런 남자랑 결혼했어.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나마 내가 쓴 영화 중에 사이보그지만 괜찮은지 좋아하는 것 같아. 나 남편이가 좀만 더 해도 돼요? 그럼요. 동국대 연영과시라면서요. 맞아. 왜 있잖아요, 한국인들 밸런스 게임. 그 봉이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예의가 이럴 없다고 수가 봐야죠. 있냐고. 예. 직장 상사 그러니까요. 박쥐인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남자가. 왜 놀래요? 좀 생각한 것보다 좀 무서웠나 봐요. 유리 멘탈이신가 보다, 그죠? 좀 예쁜 거 좋아해. 아가씨처럼 좀 배우가 다크한 너무 말 그렇게 말고 되면 가슴 아파해요. 가슴 아프고 놀래. 근데 헤어질 결심 이후로는 네. 돌아섰어요. 돌아섰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봐.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되긴 했어요. 3년 여진. 중요한 건 결말이잖아. 그쵸. 이제 봐. 이제 바뀌었으면 됐죠, 뭐. 살아온 세월이 의미가 있어. 줄거리를 이해하는 건 중요치 않아. 난 카메라가 숨쉬는 걸 보러 가는 거거든. 세 번째 마지막 사건으로 들어오는데요. 어떤 장르냐, 이번엔 공포입니다. 어떤 공포스러운 사건이 인생에 있으셨는지 한번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뭘까? 자, 다시 쏘아. 한예종 영상원 때 얘긴데요. 네. 시나리오 쓰는데 재능이 없다는 것을 되게 뼈저리게 알았어요. 회생 가능성이 없으니 처음부터 다시 써와라. 아예 다른 제품 써와라. 왜 그랬대? 저만 또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잘 고치고 있었고 시나리오 쓰는데 재능이 없다는 것을 되게 뼈저리게 알았어요. 재능으로 할 것 같은데? 작가는 재능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좀 좋아해요. 날마다 쓰는 걸 좋아하고 그 행위 자체를. 네, 오늘은 몰랐는데 내일은 알게 되는 것도 좋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능해지는 게 좋고 하루하루 그런 순간을 찾아내려고 쓰고 오늘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오늘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관계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또 쓰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죠. 뭐예요? 지금 되게 교양 있었어요. 나 여기 프로그램 성격에 맞지 않았어? 지금 방금 진짜 시네필 갔었어. 기분 좋다. 시네필 토크. 잠깐 이거 작가님 거예요? 네, 이거는 다 제 거예요. 어머!
난소공을 드세요? 네. 아무래도 우리는 책을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지식을 먹는다, 습득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섭취한다? 네, 우리 시네필의 용어예요. 아, 난소공을 드세요? 네, 제가 지금 시대극 쓰고 있어서. 네. 이거는 읽고 있는 책이었어요. 로버트 네, 맥키의 맥키. 캐릭터. 네. 시나리오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보시나 봐요, 이런 책들을. 볼 때마다 찾아보는 부분이 있어요. 보여드려도 돼요, 책? 그럼요. 이게 약간 교과서 같은 거구나. 오, 이게 그래서 뭐야? 앞부분은 좀 네. 안 읽어요. 위기부터 절정인가? 와, 이거 봐. 아니, 이거 다시 좀 이렇게 분철을 한다든가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니까요. 언제부터 보셨길래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언제부터 봤지? 10년 됐을까? 10년 정도. 10년? 그리고 여기에 부딪힐 때 여기에 뭔가 있겠거니. 이 선택한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책. 이거 시네필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소장품이네요. 제가 각본집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봐요. 아니, 보는데 너무 흥미로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가씨도 저는 이런 것까지 시나리오에서 쓰는지 몰랐어요. 제1부. 자막까지 쓰더라고요. 자막은 쓰죠. 가느다란 막대기 모양 구름이 찌를 듯이 달을 향해 다가오면서 미닫이문에 그려진 보름달로 디졸브까지. 이런 거는 제가 안 써요.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는 감독님이 연출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감독님이 쓰실.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시나리오 쓸 때 쓰려고 하는 거는 공간, 배우들의 동작,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눈썹 연필로 종이에 무어라 갈겼으면 히데코 스케일이 보여준다. 우리는 볼 수 없다. 각본집에서 이런 것까지 쓰는구나. 관객과 또 배우들 사이에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특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볼 수 없다고 함으로써 카메라가 어디 있을지를 연출로서 상상할 수 있게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볼 수 없다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보는데 궁금해. 이런 거는 중요한 단서니까 여기는 볼 수 있고 2부에 가면 볼 수 있잖아. 맞아요. 신기하다. 시네필 선배님 천재 같아요. 전 정말 이제 시네필이 된 걸 느껴요. 너무 행복하고. 패스 시네필. 근데 진짜 마지막 질문이야. 제가 배우고 싶은 한 가지. 저는 사실 사람이 되게 호불호가 세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단점 중에 하나가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다. 나랑 똑같구나. 똑같아.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똑같다고 하시기에는 제가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의견은 틀릴 수 있지만 동기는 맞을 것 같다. 사람이 그 동기를 못 찾은 것이고 밑에 숨은 이야기를 찾다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아마 시나리오 이제 피드백 받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맞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어떤 것이 옳다고 믿는 바탕 위에서 막 뭔가를 쏟아부어서 뭔가를 이루기도 하고 또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현실하고 좀 안 맞으면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어떻게 찾을까? 또 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 나한테 정말 오랫동안 해야 될 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지 뭐. 계속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틀려야지 내일 조금 수정된 방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해보는 거죠 뭐. 진짜 배우신 분과의 대화는 이렇게나 또 이렇습니다. 여기서 저희 시네필 토크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 시네필은 영원히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기다리고 또 고대하고 또 희망하고 갈망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작가님. 시네필의 눈동자의 건배. Cheers. 나는 엔딩 크레딧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일어나. 그건 내 일종의 예의이자 또 영화에 대한 신앙이야. 너희 혹시 영화 끝나자마자 일어나는 거 아니지? 그럼 미리 나 차단해줘. 너희와 상종할 가치가 없으니까. 이거 반사돼가지고 눈이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살짝 강하네. 그게 시네필이에요. 진짜? 예. 감정을 숨기는 거. 진짜? 그게 시네필이에요. 어려워. 안에서 만나요. 하게 되는 거야. 역시 약속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해서 착사 뺐나? 저도 생각하네. 너 시네필 제재. 오늘 무국제에 간다. 내 시네필 친구도 온다더군. 아닌 걸 어떻게 해요? 히치콕의 한국집. 체리콕 좋아해. 히치콕, 사이코. 페데리코 펠리네 감독님의 8과 2분의 1. 코아 2분의 1 승강장에서 널 기다려? 이 시네필
시네필 냄새에 진짜 실패할 것 같아요. 하이디라오 가셨더라고요. 6시간 기다렸어요. 하이디라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하이디라오 소스 레시피를 좀 알려주시죠. 음악 방송 너무 나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야. 그 덕후머리 하는. 제가 제3에서 덕후머리가 오셨다고 합니다. 왜요? 살다 문명 특급에 보다는